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장이 자신의 땅에 아무런 허가 없이 공사를 실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땅까지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농지법을 어기고 산골짜기에 마치 공사장처럼 거대한 석축을 쌓은 겁니다. 본인은 공사업자가 땅을 임의로 훼손해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일자 결국 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금산군 남일면의 한 산골짜기, 짙은 녹음 사이로 거대한 석축이 나타납니다. 성인 덩치보다 큰 수백 개의 자연석으로 이뤄진 석축은 높이만 4m를 훌쩍 넘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는 골짜기 속 물이 흐르는 국어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도 별도의 허가 없이 무언가 조성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금산군의회 최다선인 심정수 의원이 지난 5월부터 자신의 땅에 실시한 공사입니다. 최근 이곳엔 불법 공사와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허가도 없이 자신의 땅은 물론 국유지와 남의 땅까지 훼손한 것이 확인됐는데 그 규모만 본인의 땅의 2배가량인 2,000제곱미터로 추산됩니다. 땅 주인은 피해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주변 자연석을 임의로 빼가서 공사를 하고 주변 나무까지 훼손했다며 여름철 수해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산림이 또 나무가 훼손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비가 썰로 내려오면 하루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농지에 불법으로 주택 등을 조성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에 심 의원은 은퇴를 대비해 농지를 정비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사업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높이 석축을 쌓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토지까지 훼손한 거란 설명입니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업자들을 너무 믿었던 것이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몰랐고 완전 복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별도 허가 없이 국유지와 산림 등을 훼손하고 농경지에 불법 성토행위를 한 심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심 의원도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의장직을 그만두고 탈당을 선택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충청권에는 종일 장맛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7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최대 1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곳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빗길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승용차 한 대가 부서진 채 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3분쯤 서산시 운산면 서해안고속도로 운산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충남 서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점차 내륙으로 확대됐고 퇴근길 무렵부터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령과 청양 등엔 오후 들어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침수 등 시설 피해나 사람이 다치는 사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가 고비입니다. 많은 곳은 최대 120mm가량 쏟아지겠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5일 아침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7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200여 명의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내린 비로 집안이 많이 약해진 가운데 산사태 위기경보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 계곡이나 하천물이 불어날 수 있어 인근에서의 야영은 자제해야 합니다. 차량을 운전해 지하차도에 들어갔다 고립될 수 있어 교통안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공사장이나 옹벽이 무너질 우려도 있어 가급적 접근을 피하고 농경지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내린 뒤 그치겠지만 주말쯤 또다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했다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했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동남구 대흥동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남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양호하고 학대 흔적은 없었지만 그동안 필수 예방접종과 출생 축하금 등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0대 친모 A씨는 전 남편과의 법적 이혼이 끝나기 전 현재 50대 친부인 남편 B씨의 아이를 낳았는데
당시 출생신고 과정에서 친부라는 보완 자료를 내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이들 부부를 입건했습니다. 대전은 전국 드론 기업의 40%가 몰려있는 드론 선도 도시로 꼽히죠. 지역 기업은 물론 일반 시민들을 위한 드론 공원이 비행장을 확장하고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새롭게 단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첨단 드론 개발은 물론 도심 항공교통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의 열상 환자 발생을 가정한 상황.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로 하천 주변을 샅샅이 수색한 뒤 환자의 위치를 찾아내 119로 영상을 전송합니다. 최대 시속 120km까지 고속 장거리 배송이 가능한 드론은 위급 상황에서 긴급 구조품 배송을 무사히 마칩니다. 올해 새롭게 단장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 드론공원에서 열린 시연입니다. 원자력 연구원이 있는 대전은 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비행금지구역 최초로 대전 드론공원이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드론 관련 기업들이 전국을 떠돌며 시험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200m, 폭 25m로 드론 시험 비행장을 확장하고 안전요원과 상황실까지 갖추면서 대전에서도 쉽게 기체 테스트와 시험 비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타 지역을 전전하면서 또 눈치 봐가면서 지금까지 개발해왔던 게 현실이고요. 이제는 이제 당당하게 개발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드론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새롭게 마련된 활주로에서 드론 기업은 물론 시민들도 신청만 하면 직접 드론을 띄울 수 있습니다. 대전은 최근 국토부의 제2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되면서 시험 비행 허가와 안전성 승인 등 각종 규제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돼 개발 기체 실증 기간이 5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론 공원까지 재개장하면서 대전의 드론 사업이 날개를 달 전망입니다. 활주로도 그냥 그 비포장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0억을 들여가지고 이 드론공원의 활주로라던가 사무실 공간, 정비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대전은 드론 제조업체만 30여 곳, 관련 연구기관은 모두 400여 곳으로 전국 드론 산업체의 40% 이상이 밀집해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하늘길을 여는 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TJB는 취임 1주년을 맞은 대전, 세종, 충남 단체장들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최민호 세종시장 모시고 지난 1년간 세종시정의 변화와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 세종을 이제 비전으로 내걸고 이제 취임하신 지 이제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이룬 뭐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성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1년 만에 큰 성과야 이루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가장 손꼽는다면 대통령 제2집무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이 세종으로 이전된다는 것에 대한 예산적 뒷받침까지 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과제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수도를 넘어서 미래전략수도라고 했듯이 자족기능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7개사에 약 1조 4천억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 3중 규제 때문에 우리 세종 시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다 해제가 됐죠. 그리고 교통 문제를 향해서 지금 세종시가 다 좋은데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씀이 많이 있죠. 교통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면적으로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여러 가지 구상을 했던 게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취임 2년차를 맞아서 앞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의사당을 비롯한 행정수도로서의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고요. 저는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헌법적인 근거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개헌을 해서라도 이제는 충청권에 제2의 수도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미래에 있어서 완화시키는 그런 국가적 과제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동시에 제가 2025년도에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를 지금 구상하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시키는 게 저한테는 큰 관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대중교통, 시내버스 무료화를 통해서 자가용 운행을 좀 줄여서 교통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도 저희 큰 과제로 지금 열심히 추진해야 할 일이고요. 2027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옛날에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선수촌이 있고 종합운동장을 건립해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열중하고자 합니다. 예. 아까 이제 뭐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 이게 여야 간에 지금 이견은 없는 상태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또 진전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지. 이제 실무적으로 국회 규칙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종의사당의 사이즈라든가 또는 내려오는 상임위원회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전이 좀 어려운 것인데 이것은 국회가 세종으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뭐 여야 간의 이견도 없고 불가역적인 그런 약속이고 또 규칙입니다. 다만 이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안 보는 것이 마치 그 정치적인 여야 간의 문제라고 자꾸 보시는데 여야 간에 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부분은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계시는 분이 세종으로 오는 것에 대한 뭐 사무처 직원이라든가 뭐 서울권 우리 국회의원들도 부담이야 있겠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그런 국회 규칙이 조속히 합의되기를 바라고 그 합의만 되면 국회의사당이 세종에 오는 건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장님께서는 이제 취임 초기부터 협치를 좀 강조하셨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시의회가 지금 여소야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시의회에서 그 산하기관 조례안을 놓고 또 갈등을 또 빚었는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사실 협치하지만 우리 세종시만큼 협치가 강조돼야 되고 중요한 자치단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국민의힘 시장의 여소야대, 민주당 의원이 저희는 과반수를 홈수를 넘는 시의회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도보다도 더 협치를 해야 되고 또 그래야만 원활한 세종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뭐 아무래도 여소야대의 그런 국회의회 구성이다 보니까 뭐 갈등도 있고 긴장도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큰 그런 갈등은 아니고요. 뭐 해결할 수 있는 내에서 약간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건 뭐 정치적인 상황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저는 앞으로도 의회와 협력하면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세종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내실을 다지고 미래를 향하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도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담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서로가 힘을 합쳐서 같이 모아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세종시의 창조와 도전의 과정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링크솔루션, 민테크, 한밭중공업 등 기업 7곳과 기업 유치 및 신증설 투자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모두 2,109억 원을 투입해 대전의 본사나 공장 이전, 신규 투자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 우선 채용으로 신규 일자리 570여 개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부여군이 중국 항저우에서 글로벌 2차 전지 제조업체와 3,800만 달러, 우리 돈 500억 원 규모의 공장시설과 설비 투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은 부여군 사상 투자 규모가 가장 크며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업체와 협력하고 있는 중국 한커 기업은 앞으로 5년간 부여 은산 2산업단지 내 약 5만 제곱미터 부지의 생산 설비 시설을 직접 투자할 예정입니다. 부여군은 향후 200여 명의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과 1조 5,39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오늘 민선 3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를 선포하고 전국 최초로 대화형 AI 챗봇을 활용한 도움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남도 내 15개 시군에
인공지능 교육 체험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근거 마련을 위해 학교 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엔 4개 학교가 신설되고 3개 학교가 이전 개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원형 탈모의 발병 원인을 발견하고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의과학대학원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원형 탈모가 바이러스를 조절하거나 암세포를 제거하는 가상기억 T세포가 모낭세포를 공격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T세포를 활성화하는 사이토카인 등을 억제하면 원형 탈모증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 원형 탈모 이외에 다양한 염증 질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